안녕하십니까. 황남기 스파르타 행정학 정하나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함께할 주제는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입니다. 이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이 명확한 듯 하면서도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헷갈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죠. 근데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같은 경우는 이번에도 출제가 됐었고 굉장히 빈출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 윌슨은 규제의 비용과 편익으로 분포에 따라 규제의 유형을 4가지로 분류하였다 라고 되고,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감지된 편익 있고 감지된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익이 분산됐냐 집중됐냐, 비용이 분산됐냐 집중됐냐, 이 얘기는 뭐냐면 편익을 얻게 되는 수혜자가 분산된 모양이냐 집중된 모양이냐, 또는 비용을 부담하는 비용 부담자 집단이 분산되어 있냐 집중되어 있냐, 이 얘기죠. 이것만 제대로 알고 가시면 뒤의 내용은 저절로 다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냐? 분산과 집중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 이것만 알고 가시면 윌슨의 규제정치 모형은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교재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분산이 되어 있으면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라는 건데요. 분산되어 있다는 거는 그거죠. 불특정 다수한테 분산되어 있다. 그래서 어떤 특정 집단이 편익을 얻는 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이 편익을 얻게 된다. 또는 수많은 국민들이 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집단 행동의 딜레마가 발생한다. 그 얘기는 뭐냐? 나 아니더라도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열심히 반대 안 해도, 내가 열심히 찬성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향.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사실은 분산되어 있으면은 제대로 참여를 안 하게 되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것만 봐도 편익이 분산되어 있죠. 수많은 사람한테 퍼지면 그 편익이 별로 크지 않죠. 비용도 마찬가지죠. 분산되면 금액이 작아져요. 그럼 뭐 이 정도 비용쯤이야, 또는 이까짓 거 얻어서 뭐해? 라고 생각하면서 제대로 열심히 찬성 반대에 뛰어나오지를 않겠죠. 그래서 분산된 경우에는 일단은 조직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똘똘 뭉치지를 않는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약하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반대죠. 집중된 경우는 이게 특정 집단한테 집중되어 있는 경우예요. 뭐 의사 집단이라든지 뭐 수의법자 집단이라든지 이렇게 특정 집단한테 집중된 경우. 집중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금액 자체도 크고, 편익이든 비용이든 금액 자체가 크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 특정한 공통점을 가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조직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단체를 만들어서 잘 조직화가 되는데, 조직을 만들면 사람들이 힘이 생기죠. 그래서 영향력이 강해진다라는 점. 요것만 알고 가시면 조직이 안 돼서 약하고, 집중된 경우는 조직이 돼서 강하고, 요것만 알고 가시면 나머지 내용은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길래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편익을 얻는 집단, 그리고 비용을 얻는 집단, 얘네들 말고도 비용 부담자가 또 있지 않아요? 이런 비용 부담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죠. 어떤 하나의 규제 정책에 따라서 편익을 얻는 집단 하나가 아닐 수도 있어요.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비용 부담자도 마찬가지죠.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윌슨의 규제 정치 모형에서 어떤 사람을 편익 수혜자, 어떤 사람을 비용 부담자로 생각을 하느냐? 많은 비용 부담자나 수혜자 중에서 가장 부각되는 집단을 수혜 집단이나 비용 부담자 집단으로 보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 대중적 정치부터 봅시다. 대중적 정치는 감지된 편익과 비용이 둘 다 분산되어 있다는 건데요. 둘 다 분산된 경우가 뭐가 있느냐? 음란물 규제, 낙태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문제를 제기를 하셨었어요. 뭐냐? 음란물 규제 같은 경우는 이 음란물 유통업자가 비용 부담자 아니냐? 그러면
집중된 거 아니냐 라든가 낙태 규제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자가 산부인과 의사들 아니냐 그러면 비용이 집중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 주로 윤리 규제거든요.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비용 부담자나 수혜자는 부각된 사람들이다. 내가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담하기 싫다. 이런 것들을 좀 드러내거나 부각된 이런 사람들. 누가 생각해도 그들이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볼 것이다. 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부각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음란물 규제나 낙태 규제를 하려고 했을 때 음란물 유통업자가 음란물을 유통해서 먹고 살 길을 보장해 달라라고 하면 어떨까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분들 나와서 우리가 손해본다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아요. 어차피 그리고 뭐 많은 음란물들이 불법이기도 하고 낙태 규제도 마찬가지죠. 뭐 예를 들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규제한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산부인과 의사들 밥줄이 막힌다 이런다. 산부인과 의사들을 살기 위해서 태아를 죽일 수 있게 해달라 라고 한다면 윤리적인 비난 가능성이 너무나 크겠죠. 이들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부각돼 있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음란물 규제나 낙태 규제 같은 경우는 비용 부담자를 음란물을 향유하고자 하는 자 또는 낙태를 언젠가 하려고 하거나 할지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를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대중적 정치로 볼 수가 있는 거고 일단은 비용과 편익이 모두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된다. 그리고 그 크기도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산이 되니까 어차피 큰 손해를 보거나 큰 이익을 보는 것도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 다 집단 행동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가 필요하나? 공익단체가 필요하다라는 건데요. 일단 문제 제기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겠죠. 이런 게 문제다 규제하라라고 하는 문제 제기 자체를 잘 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공익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막상 문제가 제기되면 그 다음부터는 정책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그 이유는 왜일까요? 특별히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서. 자, 이건 비용 부분이 분산되어 있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에는 채택이 용이합니다. 왜냐? 반대하는 사람이 약하니까 채택이 용이해요. 그 다음 고객정치의 경우입니다. 고객정치는 비용은 이질적인 불특정 다수에게 분산된다 라고 하고 있는데 편익은 동질적인 소수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편익 없는 수혜자 집단이 강한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 수입 규제, 최저가격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수입 규제나 최저가격 규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편익을 얻는 집단이 누구죠? 수입업자. 뭐 최저가격 규제라고 하면 농산물 최저가격 규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를 해가지고 이익을 얻는 사람, 농산물을 비싸게 팔 수 있는 농산물 생산업자죠. 특정 업자죠. 수입업자, 농산물 생산업자. 집중돼 있고 어떤 특정한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똘똘 뭉칠 수가 있다. 조직화가 된다. 이렇게 똘똘 뭉쳐서 이들이 뭘 하냐면 로비 이런 것들을 합니다. 로비를 해서 여기 보면 포획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로비랑 포획을 연결해서 기억을 해 두세요. 자, 포획이라는 건 뭐냐면요. 어떤 집단이 로비를 통해서 공무원을 꼬시는 겁니다. 포획이 뭐죠? 포로를 잡아서 자기 노예로 부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특정 집단이 관료를, 공무원을 꼬시는 거예요. 로비를 해서.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무원은 누구를 고객님으로 모시게 되냐? 수입업자, 농산물업자, 이 수혜자 집단을 고객님으로 모시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고객정치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혜자 집단이 강하기 때문에 수혜를 얻기 위해서 로비를 열심히 하게 되고 관료는 거기에 포획돼서 고객님으로 모시면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 경우에도 사실은 비용 부담자가 약하기 때문에 크게 반대 없이 잘 규제가 되는, 채택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편익은 분산되어 있으면서 수혜자는 약한데 감지된 비용 부담자는 좁게 집중된 경우. 이 경우는 보세요. 그러면 편익을 얻는 수혜자 집단은 분산되어서 약하죠. 근데 비용 부담자는 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문제 푸실 때 헷갈리시면 분산 옆에는 약 또는 집중 옆에는 강 이렇게 써두세요. 누가 더 센지 그것을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면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 그래서 이 경우에는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더 강한 경우, 이런 경우는 환경오염 규제, 산업안전 규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오염 규제나 산업안전 규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걸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익을 얻는 사람은 어떤 깨끗한 환경이나 안전한 환경을 통해서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들이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구죠? 환경 정화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기업 또는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기업, 이런 기업들은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좁게 집중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이 경우는 찬성하는 사람은 약한데 반대하는 사람만 강하니까 가장 의제 채택이 어렵다. 그리고 집행도 굉장히 어렵다. 반발이 너무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비용 부담자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수혜자는 집단 행동의 딜레마로 대처하지 못한다. 그리고 여기서도 포획이 나타나겠죠. 자기네들을 규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포획도 하겠고 반발도 하겠지만 포획을 하게 되면 공무원은 이들을 위해서 또 일을 하게 되니까 제대로 이 정책을 채택을 안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거다 하면 기업가적 정치예요. 이름만 보면은 딱 알 수가 있는데요. 반대하는 쪽만 강하기 때문에 채택되기가 어렵다.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냐? 기업가가 필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공익운동가, 언론기자, 정치가, 운동가적 정치라고도 하죠. 운동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 필요성을 주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는 사회적 정치적 계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이 편익을 얻는 수혜자 집단이 대체로는 집단 행동의 딜레마 때문에 관심이 없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중요성을 환기시켜 주거나 또는 계기,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어떤 산업 대참사, 재해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참사가 한번 일어나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 전에도 화재 사건이 크게 났었는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규제가 더 높아져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죠. 이런 특정한 사건들이 필요한 경우다. 그 다음에 이익집단 정치입니다. 이 경우에는 편익과 비용이 둘 다 집중된 경우, 그럼 둘 다 세다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또 비용과 편익이 모두 소수 집단에게 집중된 건데 한약 분쟁, 노사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이거나 경쟁적 관계에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다라고 하는데, 이 한약 분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거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약국에서도 한약을 지어서 팔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한의사들이 반발을 한 거죠. 약국에서 왜 한약을 짓냐? 이거 우리 영역인데 침범하지 마라. 그리고 약국에서는 우리도 약사인데 약 지을 수 있지 왜 그래? 이러면서 서로 분쟁이 일어났던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한의사 집단, 한의사 단체도 어떤 특정한 집단이고 좁게 집중되어 있고 약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굉장히 좁게 집중된 둘이서 충돌을 하게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극단적인 대립을 하게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포획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포획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둘 다 너무 강하기 때문에 어떤 한 집단이 한 공무원을 장악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쪽 편 들면 이쪽이 반발하고 이쪽 편 들면 이쪽이 반발하고 그리고 둘 다 같이 계속 꼬시려고 하고 누구 편 들어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여기서는 포획이 일어나기는 어렵다. 또 포획이 일어나는 경우는 기업가적 정치나
또는 고객 정치에서 포획이 일어난다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여기까지가 윌슨의 규제 정책이었고 각각의 규제 정책. 여기서 중요한 거는 분산됐다, 집중됐다의 의미. 분산되면 영향력이 약하고 집중되면 영향력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뭔가. 그래서 채택이 되기가 쉬운가 어려운가. 그 다음에 공무원이 포획이 되는가? 또는 그 과정에서 어떤 존재가 필요한가. 뭐 예를 들면 대중정치는 공익단체, 기업가적 정치는 공익운동가나 어떤 사회적 계기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윌슨의 규제정책, 규제정치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